오늘 하루 종일 민주당 의원총회 시선이 쏠린 이유 종합부동산세 조정안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원래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집들이 대상인데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집 가진 사람들의 1% 정도만 내던 종부세가 3.8% 정도로 늘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송영길 대표와 부동산 특위는 이를 좀 완화하자, 즉 상위 2%만 내도록 법을 바꾸자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큽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주장인데요. 당연히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 거죠. 오늘 이 총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입장에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과 절대 반대를 외치는 진성준 의원이 찬반 PT까지 했습니다. 의원들 간 격론을 벌이다 끝내 뜻을 모으지 못해 표결까지 돌입했는데요.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확정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의총 찬반 PT까지 하면서 격돌을 벌였습니다. 현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로 당론이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송영길 대표 지도부가 계속 추진했던 종부세 완화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의원들이 부자감세다 반대를 해왔는데 일단 뭐 당론은 그쪽으로 2%를 이제 표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평가를 하신다면. 일단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결국에는 이제 부자 감세를 선택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2%로 그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한 9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과연 내년 대선의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것은 좀 의문이고요. 지금 이제 9억이지 않습니까? 종부세 부과 예. 대상이. 공시 가격 기준으로 그렇죠. 공시 가격 9억입니다. 시가로는 한 13억 되는데 57만 호 정도 돼요. 전체 집 중에. 그러면 한 전체 주택의 3.7%? 예. 그리고 전체 국민 중에 한 1% 정도가 내는 세금인데 이걸 가지고 대상을 더 축소하겠다는 게 과연 부자 감세라는 말 이외에 달리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 현 정부 들어서 집값 안정과 또 이 불로소득 환수 두 가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의 큰 정책 목표였는데 결국 어떤 정책 목표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애초에 내세웠던 정책 목표를 역행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닌가. 여전히 갈지자행보다. 야,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 예. 팀장님하고 내가 예. 이게 각이 좀 갈리는데 길이 이틀하고 갈리는데 30분 만에 의견이 갈리는. 그렇군요. 뭐 근데 그 말씀 다 저는 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 건 그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결정이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부세 이 결정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 동네 집값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뭐 우리 다 비슷한 서울도 아닌 그 고향에 살고 있으니까 서북지구인데 그래서 서북지구의 뭐- 시가가 16억 넘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 혜택이 아니니까 그냥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집값이 정말 정신없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공시지가도 맞춰 올리자라고 해서 뭐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난 부자가 돼서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 본인들의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집값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왜 특정 사람들한테 물리려고 하는 건지가 첫 번째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계속 그 대책을 내놓을 때 규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이 뛰었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뭐 부자 감세는 안 된다 해서 부자들에게 그 세금을 더 매긴다고 해서 원래 종부세의 원칙인 그 부동산 투기를 막고 그다음에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불로소득에 대한 그 증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그 본연의 목적에 얼마나 그것이 종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처음에 입법할 때 이제 상위 1% 정도만 내도록 설계가 됐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3.8% 올라간 건 이 정부의 정책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2% 정도로 그나마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왜 자기들이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그러면 사람들한테 다시 돌리란 말이냐? 왜 납세자들한테 그 책임을 돌리느냐? 그리고 그거 그런다고 해서 집값 잡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종부세는 그 집 가진 상위의 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예. 뭐 집값이 올랐다고 이 소득이 실현되는 건 아니죠. 양도소득세가 이제 소득이고. 다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을 갖는 것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책임세가 새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언젠가는 또 그 집을 매도하게 되면 물론 그에 따라서 양도세도 부과를 하게 되지만 상당한 또 부동산 수익을 얻을 거고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부세 자체가 징벌적 세금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문제는 현 정부 정책의 문제가 그러면 세금이냐? 아니죠. 세금이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문제는 집값을 못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값을 잡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취하는 게 맞지 세금을 깎아준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아야 되는 정책 목표가 세금을 깎아준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난데없이 세금을 깎아주냐. 그건 결국 약 9만 명에 해당하는 그리고 전체 집 가진 사람들의 뭐 1%도 안 되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년 선거에서 뭘 해보겠다라는 취지일 텐데 과연 그럴까요? 서울에요. 집 가진 사람의 절반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절반이 무주택자입니다. 예, 가구주 중에. 네, 전체 가구의 절반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 뭐 저 소잃고 양 뭐라죠? 뭐 얻을래다가 더 큰 걸 잃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과연 저게 아주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도 민주당이 현명한 선택을 한 걸까에 대해서 저는 좀 앞서 그거 이제 회의적입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그렇죠. 태운다. 네, 죄송합니다. 언뜻 생각이 안 예, 났어요. 계속 전 생각하고 아니 있어요. 근데 그 맞는 말씀인데 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세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부동산 가격이 잡히느냐만 안 그 잡힙니다. 문제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아니 저분들이 언제 저렇게 열심히 PPT까지 해가면서 다른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나?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 청년 실업, 뭐 소상공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렇게 격렬하게 모여서 PPT까지 해가면서 찬반으로 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금 가지고서는 저거를 부자 감세라는 얘기를 해서 부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감세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약간의 그 뭐랄까 적개심 같은 걸 불러일으키는 그런 용어 선택까지 해가면서 만드는 건 과거에 그러면 그 무상급식 할 때 그때 그 부잣집 애들한테는 돈을 받으면서 줍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는 왜 감세에 대해서는 뭐 부자 감세냐? 그냥 감세도 아니고 부자 감세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게 나는 그 민주당에서 했던 갈라치기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목표가 정말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거냐, 그리고 경제를 제대로 살리려는 거냐, 아니면 그냥 쇼잉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시가로 9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이게 이제 시가로는 한 13억 됩니다. 예. 종합부동산세 얼마 낼 것 같으세요? 28만 원 냅니다. 그리고 10억짜리 집은 57만 원을 냅니다. 시가로는 한 14억 되는 집이고요. 그리고 11억짜리 집 이거는 114만 원을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500cc 가솔린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1년에 내는 자동차세가 6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렇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10억까지 집 가진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로 57만 원을 내는데 2,500cc 가진 사람 자동차세를 가진 사람은 60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는데 과연 보유세란 둘 다 보유세거든요. 보유세라는 측면에서 종부세가 과한 거냐. 지금 이것 깎아주자는 얘기거든요. 그 상위 2%만 내고 나머지는 이 종부세를 좀 깎아주자는 얘기는 이분들 종부세 안 내게 해주자는 얘기예요. 과연 이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세금이냐라는 점에서 저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600몇 억이라는 거죠, 다 합쳐서. 그렇죠. 뭐 세수가 그게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수가 연간 그렇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세가 세수 규모는 훨씬 더 크고 게다가 세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액수가 올해 낼 예상 액수입니다. 그런데다가 대한민국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친 보유세제는 전년도에 냈던 세금보다 150%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최고 상한제가 있습니다. 급격한 세부담이라는 건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기사들을 언론에서
많이 썼어요. JTBC에서도 그런 보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강남에 은퇴하신 소득이 없는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종합부동산세가 과하다. 근데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왜 그러냐면 장기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가 있어요. 종부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네, 있죠. 80%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분들은 내야 될 종부세에서 20%밖에 안 내요. 전혀 그 과도한 세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많은 주장이 과장돼 있다. 근데 저 과장돼 있는 주장이 흔들려서 여당이 저런 선택을 한다는 거는 궁금한 건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무 실효가 없는 것을 왜 저렇게 당대표까지 나서서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쇼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래서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 이촌 내 조끼 좀비 속에 약 15명 정도가 있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다들 뭐 종부세를- 8촌 좀비 속에도 없어요. 저는 왜들 이러세요 정말. 삼촌 이하가 한 20명인데 조카가 한 명 낼 것 같고. 뭐예요 지금? 어쨌든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약 20만 원을 더 내더라도 이제 기존보다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닌데 왜 내 돈 20만 원을 더 내라고 해? 라고 이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서 민주당이 그러지 않나.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 2% 안에 속하는 사람과 이제 그 2%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간에 또 이 사이에 불만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고가주택이고 우리보다 조금 그 공시가가 낮은 데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저기는 중저가주택이냐. 저는 정책의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종부세 폐지하자는 폐지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2005년에 만들어졌던 거죠. 과거에도 그 종부세 폐지론이 끊임없이 등장을 했고 끊임없이 정책을 흔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어쨌든 이 투기적인 이 부동산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왔다가 갑자기 급변침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 정도 더 낸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투기 억제 효과가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는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있죠. 다주택 같은 경우에 중과율이 높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들이 그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그걸 갖다 매물을 내놓거나 하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정책마저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결론은 하여튼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엉망이다. 그 점엔 동의해요. 어쨌든 이제 당론으로 확정을 했는데 전혀 반대하는 반발하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과 함께하는 썰전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